빗물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나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짜 결혼식이었지만 이 상황만큼은 현실의 잔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내 눈앞에 서 있던 남자는, 단 한 번도 나에게 눈길을 준 적 없는 남자는 어딘가에 홀린 듯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시선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부부가 되었지만 그건 약속된 관계가 아니었다. 거짓된 서약 아래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파국의 서막처럼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창밖은 화창한 오후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갇혀 있었다. 35. 나는 이 나이까지 이렇다 할 사랑 한 번 해보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랑을 믿지 않았다.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결국 홀로 남겨지는 것. 그것이 내가 겪어온 삶의 전부였다. 나는 조그만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꽃을 손질하고 향긋한 꽃내음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이 꽃집은 내게 단순한 가게 이상의 의미였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병에 걸리셨고 그 치료비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꽃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나는 희망을 잃어갔고 그렇게 무너져 내릴 무렵 내 인생에 그가 나타났다. 그와의 만남은 지극히 우연이었다. 나는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 공원에 앉아 있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명함을 건넸다. 김선우입니다. 제안할 게 있어서요. 명함에는 H그룹 CEO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처음엔 그를 무시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나는 그의 제안을 듣게 되었다. 그의 제안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서류상으로만. 1년 동안 부부로 지내주시면 이 모든 빚을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무슨 이유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나는 그에게 이유를 물었고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에게 정략 결혼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배경 없고 평범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요. 1년 후 이혼하면 이 결혼은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나는 고민했다. 이 제안은 위험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의 병세는 악화되었고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나를 괴롭혔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우리의 계약 결혼은 시작되었다. 결혼식은 조촐했다. 양가 가족도, 친지들도 없었다. 오직 우리 둘과 몇몇 계약 관계의 사람들만 참석했다. 사람들의 축복 없이 텅 빈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서약했다. 가짜 서약이었지만 내 심장은 불안으로 쿵쾅거렸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그의 집으로 향했다. 거대한 저택은 화려했지만 따뜻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나를 2층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여기가 당신 방입니다.
제 방은 저쪽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났을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선우였다. 그는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차갑게 빛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약속과 다르잖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나에게 한 걸음씩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낮의 차가움과는 달랐다. 무언가에 홀린 듯 갈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내 나에게 다가와 나를 끌어안았다. 그날 밤의 모든 것은 계약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의 천을 느꼈다.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와의 관계는 더 이상 계약이 아니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나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계약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집착과 갈망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묘한 안정감을 주기도 했다. 어쩌면 나도 그처럼 외로웠던 것일까. 사랑을 믿지 않았던 내가 그의 알 수 없는 감정 속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관계는 이제 어디로 흘러갈까?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했다. 선우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나는 그가 없는 텅 빈 저택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어쩌면 그에게는 그날 밤의 일이 단지 충동적인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고 나 역시 그 가면 뒤에 숨어버렸다. 나는 여전히 나의 꽃집으로 출근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장신구 대신 나는 작업복을 입고 거친 손으로 꽃을 다듬었다. 이곳은 내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꽃내음 가득한 이곳에서 나는 잠시나마 내가 H그룹 김선우 회장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 손님들은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나는 내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을 완전히 분리해서 살았다. 낮에는 흙 냄새와 꽃내음을 맡으며 평범한 꽃집 주인이었고 밤에는 텅 빈 저택의 주인이었다. 이 이중적인 삶은 나를 지치게 했다. 가끔은 선우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할 때도 있었다. 넓은 식탁에 마주 앉아 우리는 말없이 식사만 했다. 대화는 없었다. 그저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텅 빈 공간의 정적만이 우리를 감쌌다. 나는 그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역시 내게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우리는 마치 두 개의 섬처럼 서로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루는 선우가 늦은 밤에 집에 돌아왔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몸을 던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물을 건넸다. 그는 물을 받아 마시며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이후 그가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이 집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형식적으로 대답했다. 편하게 지내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줄 수 있으니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부부처럼 살고 싶다거나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내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다. 나는 내 말을 듣고 놀라 얼어붙었다. 선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죠? 그가 되물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삶이요. 나는 힘없이 말했다. 따뜻한 밥상, 웃음소리, 그런 평범한 것들이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한참을 뒤척였다.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 나는 그에게서 돈을 받고 이 결혼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평범한 삶을 원하다니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했고 동시에 그에게서도 멀어지고 싶었다. 이 관계는 애초에 잘못된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짐이 될 뿐이었다. 나는 다시 내 방 안에 작은 섬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 선우가 앉아 있었다. 그는 늘 아침 일찍 나가던 사람이었다. 나는 당황해서 멍하니 서 있었고,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앉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식탁에는 소박한 한식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다. 나는 밥을 먹으며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말없이 밥을 먹고 있었다. 그저 평범한 식탁이었다. 어제 내가 그에게 말했던 따뜻한 밥상이 바로 이것이었을까. 그의 작은 배려에 내 마음속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이후로 그는 가끔씩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와의 식사 시간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꽃집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가끔씩 옅은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미소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텅 빈 저택은 조금씩 온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그날 아침 식사 이후 우리의 삶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선우는 여전히 바빴고 나는 내 꽃집 생활에 충실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각자의 섬에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다. 밤이 되면 그는 나를 기다리는 듯 거실에 앉아 있었고 나는 하루의 일과를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내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어주었다. 가끔씩 그는 내 이야기에 짧게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그 작은 반응들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꽃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비를 만났다. 우산이 없어서 길게 있는 작은 정류장으로 몸을 피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나는 온몸이 젖어 추위에 떨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내 앞에 멈춰 섰다. 차창이 스르륵 내려가고 그 안에는 선우가 앉아 있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비 맞고 서 있으면 감기 걸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꽃시장에서 오다가요. 우산이 없어서 타세요. 그의 말에 나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따뜻했다. 그의 옆자리에 앉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미끄러져 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나는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차가운 도련님 같았던 그는 이제 나에게 따뜻한 햇살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었을까. 집에 도착하자 그는 나에게 마른 수건을 건네주며 말했다. 따뜻한 물에 샤워하세요. 따뜻한 차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나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알던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그는 약속대로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내가 일하는 꽃집에 대해 궁금해했고 나는 그에게 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꽃은 참 신기해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꽃을 보면 힘이 나거든요. 꽃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내 말을 듣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을 보면.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단순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나의 삶에 들어와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몸살에 걸려 알아누웠다. 결혼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혼자였고 혼자 아팠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선우는 아침 일찍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다. 나는 그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거절했다. 괜찮아요. 약 먹고 푹 쉬면 나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직접 차를 몰아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온 후 그는 내게 직접 죽을 끓여주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가 끓여준 따뜻한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그동안의 외로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괜찮습니다. 울지 말아요. 그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의 따뜻한 손이 내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돈을 주는 계약 관계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나를 보살펴주고 내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저녁 선우를 위해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내게 기대어 쉬었다. 그는 이제 내게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처럼 내게 의지했고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사랑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내 과거의 상처를 그에게 털어놓았다. 저는 한때 사랑을 믿었어요.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저를 배신했어요. 제 돈을 가지고 다른 여자에게로 떠났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결국 돈 앞에서 무너지는 허상일 뿐이라고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에게 내 깊은 상처를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에게 위로받고 싶었다. 선우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군요.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게 가족은 늘 사업 파트너였고, 감정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늘 바쁘셨지요. 제게 가족은 늘 차갑고 계산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늘 저를 배신했고, 결국 저를 홀로 남겨두었죠.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가 나만큼이나 외롭고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가 서로에게 끌렸던 것은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깊은 상처를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과 같았다. 서로의 아픔을 비추어 주며 서로를 이해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그는 주말에 나를 위해 시간을 비워두었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러 가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꽃집을 찾아다니며 내가 좋아할 만한 꽃들을 선물해 주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어느 날 저녁, 선우가 나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건 돈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저도 그래요. 당신은 제게 제 모든 것을 잃게 했던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제게 돌아와 준 사람이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사랑이 다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나는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이 모든 것이 한 달 전, 돈 때문에 시작된 계약 결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있을까 두려웠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정상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든 이 계약을 끝낼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서로의 삶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다. 나는 이 불안한 행복 속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스며들었다. 선우는 이제 나의 삶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퇴근 후 꽃집에 들러 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주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시간을 보냈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나는 조용히 선우에게 물었다. 우리 이 결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선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대답이 두려웠다. 어쩌면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일탈이었고, 이제는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 내 모든 것을 잃게 했던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제게 돌아와 준 사람이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사랑이 다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나는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이 모든 것이 한 달 전, 돈 때문에 시작된 계약 결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있을까 두려웠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정상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든 이 계약을 끝낼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서로의 삶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다. 나는 이 불안한 행복 속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선우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불쑥 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우리는 계약 결혼이었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 나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네가 그 아이니 선우가 갑자기 결혼했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런데 넌 누구니 내가 아는 며느리감과는 너무 다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녀의 눈빛은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선우가 거실로 내려왔다. 그는 어머니의 방문에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무슨 일이냐니 선우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이 여자. 네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그의 말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는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우리의 관계를 세상에 당당하게 밝히고 있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시선에 맞설 용기를 얻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나에게 사랑을 그리고 용기를 주었다. 나는 이제 이 불안한 행복 속에서 벗어나 그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싶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에 폭풍우를 몰고 왔다. 그녀는 선우의 결혼이 못마땅한 듯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돈 때문에 아들에게 접근한 계산적인 여자로 보였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선우에게 나를 당장 내쫓으라고 소리쳤다.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네가 이 결혼을 하면 네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돈 때문에 이 결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제 나는 선우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나는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선우를 사랑했고,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제가 처음부터 돈 때문에 결혼을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선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선우 씨도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이 아니라 진정한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 마라. 사랑 돈으로 맺어진 관계에 무슨 사랑이 있겠니? 너는 결국 돈 때문에 그를 배신할 것이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때 선우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이 사람은 저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결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선우의 말에 시어머니는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우리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가 선우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하지만 선우는 나를 놓지 않았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당신은 내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게 축복입니다. 어머니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나는 그에게 기대어 울었다. 그는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그날 이후 선우는 시어머니와 자주 다투었다.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 감동했다.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다. 나는 그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다시 결혼식을 올릴까요? 이번에는 진짜 결혼식이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맹세하고 싶어요. 선우는 나의 제안에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선우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집을 나선 후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선우는 내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내 머리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날 겁니다. 이번에는 당신과 함께 갈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는 그의 제안에 놀랐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여기를 또 찾아오다니. 무슨 낯으로 온 거니? 나는 그녀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저는 선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이 결혼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저는 선우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녀는 나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사랑 결국 너는 돈 때문에 그를 배신할 것이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때 선우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이 사람은 저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결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선우의 말에 시어머니는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우리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다. 그럼 내가 너희의 결혼을 인정할 때까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가 선우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하지만 선우는 나를 놓지 않았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당신은 내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게 축복입니다. 어머니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의 말에 나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나는 그에게 기대어 울었다. 그는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그날 이후 선우는 시어머니와 자주 다투었다.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 감동했다.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다. 나는 그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 다시 결혼식을 올릴까요? 이번에는 진짜 결혼식이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맹세하고 싶어요. 선우는 나의 제안에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변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선우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우리는 시어머니의 분노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선우는 운전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념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감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먹구름이 도시를 뒤덮었고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이 울렸다. 마치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폭풍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선우는 갓길에 차를 세웠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우리는 차 안에서 말없이 빗소리를 들었다. 그때 선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분에게 사랑은 돈과 권력의 문제였으니까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의 냉정한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선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사랑을 원했을 뿐이잖아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는 내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동안 짊어져온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처럼 내게 의지했고,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사랑스러웠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나에게 그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무관심과 어머니의 지나친 기대 속에서 외롭게 자랐다. 그는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내 사랑이 그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밤늦게 폭풍우가 잠잠해졌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셨다. 선우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저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빛과 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저도 그래요. 당신은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그는 나를 끌어안고 말했다. 이 결혼은 이제 계약이 아닙니다. 이 결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당신은 제 아내입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계약 결혼으로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사랑으로 변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선우와 나는 함께 시어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진실된 감정을 담아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그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더 이상 돈 때문에 결혼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 아내였다. 시어머니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전에 보이지 않던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녀는 결국 말했다. 내가 너희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너희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나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겠구나.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다. 우리의 사랑이 마침내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순간이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꽃집에 얽매이지 않고 선우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쉬고 함께 웃었다.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받고 그에게 사랑을 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였다. 어느 날 저녁, 선우가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우리의 관계를 인정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릴까요? 나는 그의 제안에 놀랐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맹세했다. 이번 결혼식은 이전과 달랐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나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신혼여행 대신 조용한 시골 마을로 향했다. 선우는 잠시 회사 일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평범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작은 텃밭에 채소를 심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좋아하는 꽃을 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진지하게 나의 말을 들으며 흙을 만졌다. 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생명을 품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과 슬픔의 흔적이 없었다. 그는 나를 보며 웃었고 그의 웃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것이 한 달 전, 돈 때문에 시작된 계약 결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선우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빛과 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저도 그래요. 당신은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몇 년 후, 우리의 삶은 안정되고 평화로웠다. 나는 꽃집을 계속 운영했고, 선우는 회사를 운영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바쁘게 살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으로 변했다. 이 이야기는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서로를 구원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내가 사랑을 다시 믿게 된 이야기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